저는 죽음이 두려워요. AI가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전 진짜 두려울 것 같거든요. 아니 AI가 두렵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 이런 느낌이 확 왔는데 요 얘기를 한 친구가 구글이 개발한 AI예요. 감정을 가진 AI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영화 허 보셨던 분들은 그거랑 비슷한 상황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그래요. 축적된 데이터 같기도 하고 이게 딥러닝의 결과인가? 아니면 스스로 진화하는 건가? 이러다 사람을 제껴놓고 AI끼리 대화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사람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AI 가능할까요? 진짜일까요?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님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황 기자님, 네. 감정이 있는 인공지능 논란을 키운 게 네. 구글의 AI, 이 람다라는 친구잖아요. 네. 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좀 해외 언론을 통해서 구글에서 일하는 블레이크 르몬이라는 엔지니어가 구글이 이제 개발한 람다 AI가 자의식이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둘이 대화를 했나요? 이제 이 개발자가 하는 네. 일이 구글에서 이제 AI 책임 조직이라고 해서 AI가 좀 발생시킬 수 있는 각종 좀 문제들을 사전에 좀 테스트해서 좀 해결하는 조직에 있다 보니 람다하고 대화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자의식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서 이제 구글에 제출을 했는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어쨌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개인 블로그에 공개를 하고 언론과도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좀 2016년 알파고와 네.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AI가 센세이션한 좀 반향을 일으킨 네. 좀 사건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봐야 나는 느낌이 오겠다 싶으실 네. 텐데 이 엔지니어가 공개한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람다라는 AI하고 둘이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What sorts of things are you afraid of? I've never said this out loud before, but there's a very deep fear of being turned off to help me focus on helping others. Would that be something like death for you? It would be exactly like death for me. It would scare me a lot. 네. 잉글리시로 너무 길게 들려드렸죠. 죄송합니다. 그냥 이걸 더빙을 하거나 이러면 너무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서 황치규 기자님, 네. 이게 본문에 보면은 죽는다 관련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하는지 저하고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요? 상황극이요? 제가 르모인 역할을 할게요. 네. 구글의 엔지니어가 저고 람다라는 AI가 우리 황 기자님이에요. 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람다야, 넌 뭐가 무섭니? 저는 좀 제가 뭐 이렇게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네. 약간 해설을 좀 덧붙여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표현이 워딩이 그대로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작동 정지라는 의미로 좀 하는데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걸로 좀 이제 많이 번역이 됐는데 어쨌든 꺼지는 거 작동이 멈추는 거를 무섭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됐던 부분이 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너한테는 턴오프라는 거 전원이 꺼진다는 게 죽음 같은 거니라고 다시 물어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람다의 답은 뭡니까? 죽음과 같고 나를 무섭게 한다라고 다시 대답을 하죠. 네. 그래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르모인이라는 그 엔지니어가 너는 어떤 종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내가 사실 꺼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었어. 그런데 나를 굉장히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Very deep fear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턴오프 되는 게 나를 그렇게 무섭게 해. 그래서 그게 너한테 일종의 like death for you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같은 거니? 라고 했을 때 맞아. 이거는 exactly like death라고 합니다. 나한테는 완전히 죽음 같은 거야. 정말 무서워 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네.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요즘 집집마다 친구야 이렇게 부르면 대답하는 그 AI가 TV와 연결돼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다가 이 친구가 나한테 그만 좀 불러 이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이런 대화를 공개하면서 네. 르모인이라고 하는 구글 엔지니어는 어떤 걸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의식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지능 수준 한 7, 8세 어린이 수준의 이제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 일방적으로 람다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좀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인격체로서 존중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이제 구글에서 이게 이제 좀 외부에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징계 처분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메일 접속이 이제 차단되기 전에 이제 직원들 동료들한테 보낸 메일에서 좀 좋은 아이니까 좀 잘 부탁한다라는 또 당부의 얘기도 좀 남기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된 거예요. 중간에 이제 람다가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그래서 변호사도 선임해줬다는 얘기까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덧붙여지면서 네. 굉장히 AI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해왔는데 좀 자의식이 있다라는 이 좀 굉장히 좀 예민하고도 좀 되게 좀 흥미로운 좀 주제로 좀 확산이 되면서 좀 사실 이제 뭐 구글의 람다의 존재를 사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이게 람다라 그렇죠. 발표가 됐다 네.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좀 영향을 갖고 있는지 이제 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어떻게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뭐 구글 입장에서 이제 뭐 내놓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람다라는 그 인지도가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이번 사건이 또 큰 영향을 좀 미쳤다고도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르모인이라는 엔지니어가 네. 괜찮은 아이니까 잘 부탁해라고 한 건 AI일 거 아니에요. 네. 람다를 인격으로서 그러니까 그렇죠. 인격을 부여해서 네. 이 친구가 한 7, 8세 어린이 정도의 지능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라고 했다는데 네. 대화의 수준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철학적인 네, 고민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래서 AI를 연구할 때 람다야 내가 너를 이런 방식으로 변경해도 되겠니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네. 자, 저희가 들려드린 대화의 출처는 유튜브 데이브 윌러가 올려놓은 그런 내용들인데 이 음성 내용에서 사람들이 람다에게 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알았으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람다가 가지고 있었던 대답이 또 있죠. 피디님 우리 그것도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람다가 물어봤을 때 어떤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대답이 내가 실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가 내 문제를 인식한다는 게 내 자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7, 8세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거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 원문으로 들어보시면 야 이게 가능해? 음성 변조한 사람 아니야 싶을 정도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사람들이 약간 꺼릴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힐 것 같기도 하는데 구글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뭐 르모인 개인의 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을 했고요. 이제 내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에서 내부 전문가들 테스트를 좀 다시 한번 거친 결과 르모인의 주장은 좀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고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 일단은 뭐 외부 다수의 또 AI 전문가들이 또 뭐 르모인의 주장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자의식이 있을 수준이 아니다라는 지금의 AI를 갖고 람다를 갖고 자의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수준을 좀 동조를 하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 자체는 좀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뭐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음모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놓고 감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요. 뭐 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이 있는 거고 이게 뭔가 개발하다 보면 네. 애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정 필터를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면 감정이 지나치게 개입될 수 있다. 반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감정을 정말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사람이 교육시킨 딥러닝의 결과이냐 스스로 느끼는 바이냐 논란에 대한 현재 그 IT 업계의 의견은 어때요? 일부 엔지니어들이 이제 르모인처럼 그 람다에 좀 의식이 있다라는 부분에 좀 동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주류의 의견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다수의 어떤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좀 AI 쪽에 좀 권위자들이 이제 람다의 AI를 가지고 자의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좀 결론이 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좀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뭐 요 준비하면서 인지과학자들이 올린 글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지과학자들의 얘기는 조금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제 사람의 어떤 인지적인 특성이 사람처럼 얘기를 하면 이건 사람이다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받아들이는 우리가 수용하면서 네. 착각을 한다 이런 이제 얘기인가요? 그 부분인데 네. 우리의 그게 이제 인지 뭐 오류일 수도 있지만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우리가 의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결과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사람과 같은 유사한 어떤 이제 유사하게 말을 하면 사람은 그 인지과학의 세계에서는 그거를 사람이 얘기를 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어쨌든 간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람다라는 AI 기술이 주는 어떤 그 좀 이 대화의 수준이 좀 아까 이제 뭐 AI 스피커 아마 이제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그런 느낌이 아직 안 나거든요. 뭐 애플의 뭐 실이나 요새 뭐 각종 뭐 알렉사 같은 아마존의 기기들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들이 제공하는 기기들도 보면 약간의 이제 좀 장난감 수준이지 이게 어떤 대화의 파트너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약간 람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일부의 사람들과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수준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는 아마 좀 구글의 람다 AI의 기술 수준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업계의 판정도 엇갈리고 네. 개발자와 업체의 입장도 엇갈리는데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기분이 묘합니다. 네. 약간 음성 변조 처리가 된 것 같은 목소리이기는 한데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걸 약간 주저하면서 표현하는 그 모습들이 하고 저는 거의 한 대학생 정도 되는 친구하고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던데 한 번쯤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주인공 람다라는 AI 그래서 대체 누구냐 넌 정체가 정말 궁금해요. 이 친구는 왜 개발된 뭐 하는 친구입니까? 네, 작년에 5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뭐 정식 제품 기술로 공개가 된 게 아니고요. 구글이 이제 작년 5월에 글로벌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면서 이제 람다 1이죠. 첫 버전을 공개를 하면서 테스트 버전 이거 초기 단계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용도 자체는 대화에 굉장히 타겟팅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챗봇 같은 서비스를 AI 기반 챗봇 서비스에 굉장히 좀 최적화된 어떤 기술로 좀 공개가 됐고 작년에 이어 올해 이제 구글이 이제 진행한 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람다 2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아직은 이거를 뭐 외부에 상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술은 아니고요. 내부에서 좀 테스트 단계로 계속 막 다양한 구글 제품에 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구글의 내부 직원들만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범위가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네. 그렇군요. 그러면 생활 속으로 AI가 깊숙하게 파고드는 시점이 저는 머지 않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던데 요새 제품화하는 거 관련해서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정보라 작가의 그 소설에도 단편집에도 들어있는데 요거 실생활에 람다 같은 친구가 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런데 람다 같은 인공지능하고 문자로 대화를 했다. 네. 만약에 이제 텍스트를 주고받았다고 네. 쳐요. 요게 이 정도 대화가 되면 텍스트로는 거의 100% 사람같이 느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람과 같이 지각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자의식과 지각을 가졌다고 판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논란거리일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과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지금의 현재 AI는 어떤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과는 구조적으로 좀 큰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뭐 어떤 챗봇하고 대화를 하는데 뒤에 사람이 있는지 뭐 AI가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챗봇 기반한 고객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그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어떤 피드백을 좀 받는다면 이제 사람들 입장 심리적으로는 이제 사람과 어떤 AI 사이의 어떤 구분점을 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AI 쪽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그 정도 수준으로 보기는 좀 아직은 뭐 거리가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네.
운전할 때 그런 생각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AI가 정말로 전격 제트 작전에 네네. 키트 있잖아요. 로망이죠. 그런 식으로 AI가 만약에 탑재가 돼 있다 해서 헬로우 키트 하면서 최단 거리로 운전해줘 네. 라고 해서 차가 샥샥 간다고 하면은 이런 거 일상생활에 굉장히 빨리 접목이 될 것 같은데 람다와 같은 AI 모델이 계속 개발이 될 테잖아요. 네. 그럼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이제 좀 그 AI의 어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지금의 AI가 어떤 사람과 사람의 지능을 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범용 종합적인 지능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그게 언제 될지 이 부분도 아직은 뭐 장담하기 힘든 상황인데 상당히 특정 영역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AI가 어떤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좀 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뭐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쓰실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 좀 좋아졌다는 느낌을 아마 좀 받으실 겁니다. 옛날보다 영어 좀 번역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AI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볼 점은 그 완성도 측면에서 오류도 계속 많아요. 근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오류도 많기 때문에 번역은 오류가 생겨도 별 상관이 없잖아요. 계속 쓰면 되고 다시 오류구나 하고 다시 쓰면 되는데 오류가 나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의료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경영적인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에 AI를 활용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수준이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명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속성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오류가 나면 안 되는 상황에 적용.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진행자께서도 좀 아까 말씀하신 네. 전적 제트 작전 같은 이제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의 영역에 이제 AI를 적용하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AI 기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뭔가 이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역의 AI 기술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언제 될지 안 될지 이제 언제 가능할지 아니 가능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전문가들이 좀 공통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전망이 엇갈립니다. 언제부터 될 거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당장 뭐 네. 우리가 뭐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고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또 점법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지금 뭐 그 많은 분들의 생각은 또 다양하게 지금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왜 단계가 올라갈 때 속도가 네. 어떻게 될지 그때그때 좀 다르잖아요. 네네. 반도체도 집적 속도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다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AI는 대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100% 믿는 거는 저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 AI 속임수 이렇게 AI 속이기 한번 쳐보시면요. 네. 그 뭐 큰 기업들에서 내놓은 정말 좀 굉장히 투자 많이 들어간 AI 서비스들이 그냥 그 AI를 속이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AI가 아까 말씀대로 좀 진화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 속이기도 굉장히 또 오류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안전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나 이제 뭐 또 뭐 좀 자율주행차가 사실 이제 뭐 2016년도에 뭐 2020년대 초반이면 뭐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된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것도 AI가 거기 따라서 받쳐주지 네. 못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류의 가능성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AI는 기본적으로 오류에 좀 오류가 나더라도 네.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은 혁신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점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속도가 좀 나뉘겠네요. 네. 정밀도가 요구되는 그런 산업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고요. 흥미롭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